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시작했는데, 어제는 역시 놀다가 강의하니까 강의도 역시 힘들더라고요. 역시 공부든 강의든 계속 중단 없이 리듬을 타면서 계속 해야지. 많이 논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도요 많이 쉰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 펴놓으시고 22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하고 220페이지 교재 22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왔다는 얘기지. 내 얼굴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22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여러분 비교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세금부가 징수권한 있는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광역시도고,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구도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요. 얘가 만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먹었다. 자, 그러면 오곡밥이라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사곡밥이라고 나중에 돼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나서 사곡밥이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밥값 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에 무효 취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기가 절차만 정당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하여튼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사 결정하죠.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국수, 공판법, 부 같은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한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어떤 것으로 등록할 때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자세한 건 아직 안 배웠어도 못 기억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요. 그 밖의 등기, 그래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해 권리 이외 그 밖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그 밖의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얼마가 적용된다? 6,000원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은 없지만 이런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산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그 밖의 등기 세율 6,000원보다 미달해. 그러면 무조건 얼마? 6,000원을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자, 수수료 성격이 있어 보니까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주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적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납부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5,400원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다만 가등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아직은 뭐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가등기는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또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는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소가전매들 부동산 가액. 근데 담보가등기의 경우는 그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등기는 뭘 과세표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가등기 시 2016년 개정세법 우리 교재 수정해 드렸어요. 가등기는 과세표준이 뭐가 되냐?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채권 금액이 된다. 이런 것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계산은 과세표는 자,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임차 보증금 바뀔래도 안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고요.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지. 작년 시험에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의 주소지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세 납세지는 주소지 아니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그 다음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역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상속인이 국내 지수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이게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원칙 기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배우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고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자체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아무 때나 와서 하면 되겠지 뭐.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래서 기간을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어영부영 취득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돈 갚았어요 은행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등기부에 그냥 내도 되죠? 누가 말릴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아무 때나 자기가 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고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기간 나오고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신고 납부를 이 기간 내에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몇 프로? 40%.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프로? 20%. 다만 이 가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산출세액의 40%, 산출세액 20%였다고 올해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 이런 식으로 40%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자 어떤 거요? 중과산세 정도되는데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이 중과산세 규정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아이고 왜 가시고 그래? 그래? 아니 복수반하라고 그래 지난주 거. 예, 자 빨리 들어와요. 일단 상담하고. 예,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온 사람들 있으면 이 복습을 하면은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 하니까 그냥 모르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갈까봐 그것도 복습을 안 할 수도 없잖아 또 한 사람 때문에 또 이게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어쩔 수 없지 뭐.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하여튼 등록면허세,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하여튼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근데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등기 등록을 이용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등록 요원한 재산 아니지만 또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같은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자 배웠고요.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그 부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세무자는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예요.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 그러면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지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지문 잘 봐야 돼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고 했을 때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그래서 부가세 목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재산세 우리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합니다.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비중 등등을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또 언제 그러면 언제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럴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 5가지입니다. 어떤 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써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고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죠? 네, 모든 토지고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과 함께 하나로 가격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범위는 동일합니다. 재산세.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한다는 거. 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항상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하나로 가격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공동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뭘 판단할 때. 겸용주택도 배웠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들은 겸용주택. 그럴 때, 자,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자, 주거 면적과 주거 이외 면적 비교했을 때 주거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X라고 그랬죠?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구만 주택이고 1구 독립하게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 자 주거용 상면적 항상 뭘 기억해? 50% 기억해서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1구의 건물은.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물 한 개 동 그 다음에 건물 한 개 층에 101호 구분했던 거 그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주택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를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로 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죠? 예,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렇고요. 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명의로 등재되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공유재산은 누구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갑 60%, 을 지분 40%로 각각 공유하고 있는 공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지분권자. 갑은 60%에 대해서, 을은 40%에 대해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50%씩 공유하고 있는 것을 봐서 가불은 50%, 을은 50% 각각 납부함을 줍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이런 거.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가 납세무자 된다는 거. 이거 위탁자에서 바뀌었죠. 이거 두 번이나 나왔고 최근에.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 비과세합니까? 과세합니까?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유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 인도받아서 무상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권리변동이 실제로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라?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이런 것들. 재산세 과세표는 자, 재산 가액인데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항상 이 과세표는 누가 결정한다?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 법인 소유재산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항상 지자체장이 뭐소를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해? 시가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사실상 가액이 입증되므로 법인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 X,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으로? 시가분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과세분 결정 시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자,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로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몇 프로입니까? 70%. 주택은 이게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하여튼 어떤 주택이든 주택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주택은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반드시 곱하지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OX도 봤었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선박항공기 경우 과세표는 자, 이거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거. 재산세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세율,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되고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세율이 달라요. 근데 자세한 세율은 나중에 배우고 주택만 좀 기억하시면 주택 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4%고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고급 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야지. 고급주택 포함한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부터 0.4%까지. 나중에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하여튼 고급주택 포함한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고 별장은 몇 프로? 4%.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세율이 정됩니다. 재산세 역시 세금 계산했을 때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복습이 길으니까 조르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재산 소재지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에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고의소를 통해서만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고의소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없고 보통징수인데 고의소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보내줘야 된다? 5일 전까지 발부해줘야 됩니다. 고의소 발부는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고. 자,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분은 언제?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이고 나머지 물의는 언제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자 토지분은 안 되고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요? 얼마 이하일 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부했던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명의 선수분들, 처음에는 그냥 저기 하더니 요즘은 아주 그냥 이제 제대로 됐어요. 이제 둘이가 나란히 이제 눈 감고도 이제 줄줄이 꿰면서 이제 복습을 다 해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멍하다가 적응해가지고 슬슬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항상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 뭐 이런 것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소액징수 면제는 상시입니다. 고의소 장당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고의소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니까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걸 배웠고 오늘 2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복습 시간이 길었는데 황금 같은 설명절 연휴가 지나가고요. 참 허망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요 4일만 제가 쉬고 저는 뭐 일요일도 그렇고 계속 저 스케줄이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하루도 못 쉬고 이제 계속 또 강행군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설 명절 마지막 날 밤 있죠? 잠자려고 누웠는데 앞이 아득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또 계속 또 쉬지도 못하고 강의할 생각하니까 일요일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득했는데 막상 또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저 목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강의하는데 처음에 한 시간 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몸이 그냥 이렇게 막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뻑뻑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 강의하면서도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이튿날 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쉬면 쉴수록 4일 쉬었잖아요. 4일 쉬면 다시 리듬을 회복하는데 3, 4일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쉬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 분할납부 제도인데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016년 개정세법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뭔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서 상속세나 뭐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고요. 분할납부. 어떤 간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는데 신청 적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요. 밑줄입니다.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번호를 달아놓던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요. 두 번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전반이고 일부를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45일 이내예요.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이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 이렇게요. 그래서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재산이 무슨 뭐 아주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상가라든가 뭐 토지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사실 그렇지 집 좀 하나 그냥 보통 평범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 500만 원 넘게까지 뭐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서민들한테는 뭐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나 재산세 500만 원 넘게 손 들으면 좀 그렇구나. 내가 매년 물어보는데 우리 집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 들면 좀 프라이버시 심해니까 저한테만 했죠? 윙크를 살짝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저한테 윙크. 에? 없네. 이게 있는데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아니, 그냥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보면 어디 뭐 상가 같은 하나씩 갖고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건물 갖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빌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손들음, 윙크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가끔씩 있는데 거의 뭐 없어요. 근데 별로는 없고.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데 매년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어느 곳에서 강의할 때 실화로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꽤 됐네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제가 수강생들 빽빽히 있는 그 강의실에서,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윙크 딱 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래서 진돈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바로 교탁 앞에 앉으신 어떤 사장님이 헛기침하길래 봤더니, 이러면서 윙크한 사장님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며칠이야? 4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납기가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며칠이요? 45일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뭐 9월 한 14일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납. 그래서 분납기한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다 이렇게 뭐 9월 30일일 때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면 9월 30일로부터 4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뭐 7월 31일이 납부기한일 때 분납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뭐 1번 지문 9월 13일, 2번 지문 9월 14일, 3번 지문 9월 15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대충 45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며칠 이내? 40일 이내 나눠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자세한 그 얘기들, 분납 처리 기준 4번 같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 조세 총론과 함께 해서 배웠던 것과 함께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신청 적격자 분할 납부, 재산세 분할 납부입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며칠 이내? 40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부터 먼저 알고 가고요. 자세한 그 처리 기준 같은 것은 나중에 배웁니다. 221페이지 05번의 물납제도입니다. 세금은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세목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을 보면 물납 허용되는 세금 조세 총론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상속세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할 납부는 다시 한번 보세요. 분할 납부는 줄여서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역시 어떤 거?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재산세 허용이 되고,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 허용이 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물납이 허용되면 당연히 분할 납부도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허용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허용되는데, 자,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2015년까지는 물납도 허용됐었는데 이제 물납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뭐는 된다? 분할 납부는 됩니다.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요게 자, 2016년 개정세법 물납에 관한 규정 삭제돼서 물납은 허용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돼요. 그래서 물납은 안 되고.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상식처럼 반드시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물납에 허용되는 세금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을 한번 봅니다. 재산세, 자, 물납 요건입니다. 1번만 한번 봅니다. 신청 적격자. 그래서 저거 저희 총론할 때 적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뭐 확인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물납제도를 보면 신청 적격자 및 물납재산입니다. 자, 지자체장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납부세액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러니까 딱 1천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납은 자,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가세권자가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물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요건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재산세. 다른 건 안 되고요. 근데 자, 부동산이긴 부동산인데 너미 시군구에 있는 곳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을 때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인천광역시 서구라든가 뭐 부천시라든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허가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자, 우리가 물납을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럼 과세관계에서 봐요. 자, 물납하겠다는 그 부동산을 딱 봤더니 그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봐요, 공무원이. 그랬더니 뭐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가압류돼 있고 3번 뭐 골치 아프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막 쫙 막 그러면은 이런 거 물납받으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물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 재산세 불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자 물납할 수 있냐? 부동산이긴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이어야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가지 요건을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납부, 재산세 요건 자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보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223페이지 자 06번 봅니다.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재산세 부가세목 자 재진이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자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자 재진이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재산세액이 20%인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07번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고지되는 조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자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의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즉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세 고지서를 자 받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특정부동산분 얼마 이렇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재산세 제가 조수능부터 말씀드렸어요. 재산세가 출동하는 곳이면 물납이라는 동네 출동할 때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둘 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과세 기준인데 둘 다 매년 6월 1일이고 똑같습니다.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고 둘 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재산세를 준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웬만하면 따라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출동하는 곳이면 나타나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물납만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다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둘 다 보세요.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데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아요. 근데 고지서를 두 장 만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과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병기세목은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다 받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쭉. 그래서 우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 세금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238페이지. 자, 재산세와 또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래서 238페이지 종부세입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하고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비가 와서 그런가 그냥 온몸이 뻑적지근한 것이. 자, 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가 내리는데 여태까지 내렸던 비가 내리면서 굉장히 춥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비는 춥지도 않죠? 그래서 봄비인 것 같아요. 이제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이제 그 계곡에 이제 그 잔설 남아있던 것도 녹고 얼음도 녹고 그러면서 이제 큰 추위는 없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꽃샘 추위 이제 뭐 추위 좀 와봤자 좀 춥고 뭐 눈 내려봤자 금방 녹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겨울은 이제 거의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에 보니까 어떤 그 창원시에 있는 어떤 그 동영상 수강생분이 카페 제가 거기는 남녘이라 봄 기운이 가득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했더니 매화 있죠? 매화 꽃이 막
터지는 매화가 막 꽃망울이 막 터지는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남쪽 그 지역은 벌써 지금 매화가 피고 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덧 소리 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빠릅니다. 겨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겨내고요. 이제 슬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최근에 계속이요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출제가 되면서 그 한 문제가 특정 부분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봐라 그 내용으로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계속 지금 종부세 아니구나 25회 때는 종부세 문제가 안 나왔구나 종부세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있고 25회 때 그때만 빼놓고 22회, 23회, 24회, 26회 계속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종합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여튼 종부세 그렇지만 자 골고루 주요 내용을 공부해 두시면 출제되는 문제가 딱 한 번만 이렇게 22회인가 21회 때인가 그때 한 번만 딱 21회 때구나 21회 때 딱 한 번만 조금 어려웠고 까다롭게 깊게 내용이 좀 나왔었고 나머지는 다 쉬웠습니다. 종부세 자 어떤 걸 공부하냐면 성격이요. 그리고 종부세는 항상 같은 부동산 보유세로서 재산세와 항상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건지 자 여기서 과세 대상에서 인거 아닌 거 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지금 계속 4년 연속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뭐 27회 시험도요 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어떤 간에 과세 대상은 또 언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계속 잘 보셔야 되고요.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일단 그렇고 계속 첫 시간에 종부세는 법에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한 청춘 남녀들은 상대방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이 오빠가 아니면 얘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한 가지 흠이 있고 좀 단점이 있는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그러고 그럴 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물어봐가지고 종부세 낸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눈 딱 깎고 그냥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종부세.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도 자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고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건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고 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종부세는 부가징수 징수 방법은 원칙은 정부부가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유통해버리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 또 종부세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 계속 과세상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전에 종부세는 이렇게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예전에 세법 문항수가 출제가 지금보다 출제 문항수가 많을 때는 종부세에서 한 문제 나오고 또 재산세랑 비교하는 문제도 한 문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세법 문항수 줄어든 이유로는 이렇게 과세상에서 나온 거 빼놓고는 그전에는 종합 문제로 주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개는 아주 깊은 내용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주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공부해 두시면 뭐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끼는 세목이 아니고요. 막판에는 종부세는 한 5분 정도면 정리가 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10월달 되면은 정리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제낄 세목이 아닙니다. 238페이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제1절 의 및 용어정입니다. 의 및 특징에서 의인데요.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볼 거예요. 제가 과세기준일 현재요.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현재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자, 재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국세이다. 여러분 종부세 2005년도에 도입했을 때 왜 도입했느냐? 그 당시에 부동산 한참 과열기여가지고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또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는 왜 도입했느냐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그래서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투기억제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징수하지만 고의소를 통해서요. 그죠? 근데 납세무자가 고의소 날라온 거 휴동에 버리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징 박스 안에 보시면 종부세요. 원칙적으로 그림 오른쪽을 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결정고지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정부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이렇게 결정고지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5번 종가세, 6번 정률세. 이건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그렇죠? 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5개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총률세를 정도입니다. 줄 걸 필요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3번 역시 종부세도 사실주의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과세야지 나머지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과세예요.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예요. 그러니까 합산과세입니다.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납세무자별로. 그래서 이 얘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법인이나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근데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 예전에는 종부세 처음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가 했었어요. 근데 세대별 합산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이거 헌법재판소 유연결정 나가지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지금은 개인별 합산합니다. 개인별.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지금은.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과세한다 땡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법에서 정해진 합산해가지고 개인별 합산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액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봅니다. 하여튼 종부세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어떤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 거주자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오늘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따가 배워요. 소득세에서 국세에서 이제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우리나라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있으면 거주합니다.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우리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를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거주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을이 있습니다. 갑의 배우자가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있고 또 이들과 동일한 주소거세에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자,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흔히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1세대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이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해서 4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을도 공시가격 하나는 3억 원, 또 하나는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을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 부과 기준 종부세는 법에서 정해진 재산 가격을 합쳤더니 일정 가격을 넘을 때 종부세 부과되잖아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어떤 사람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공시가격 딱
집 한 채 가격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든 하여튼 공시가 합한 금액이 딱 6억 원까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부는 그래요. 주택부는. 자, 미리 말씀드리면 그럴 때 갑은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따져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이죠. 그래서 종부세가 예전에는 부과가 됐었습니다. 세대별 합산할 때는. 근데 지금은 개인별이에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자, 갑 개인별로 따지니까 자, 6억 초과하지 않았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을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합쳤더니 공시 가격이 얼마예요? 합한 금액이 5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 없죠? 6억을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 의무 없으니까 병도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옛날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입문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자, 우리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해서 소유하는 게 좋습니다. 현행 우리 세법 체계에서는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가 부과됐을 것인데 세대별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아셨죠? 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법인 및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로 단체별로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법인별 합산인데 예를 들어서 기출이 됐던 건데요. 상법상의 A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상법상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 그 B라는 이 A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3부 현황을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자, 6억 원인 주택을 A 회사는 보유하고 있고 B 자회사는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자, 법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해요. A 회사만 갖고 모자하고 관계 있어도 합산해서 10억이 아니라 따로 하니까 6억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고 자회사, B 회사는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고? 법인별로.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법인별로 따로따로. 자,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하고? 개인별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38페이지 다시 오시면 다시 그 박스에 동그라미 4번. 자, 인세, 인별합산, 인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개인별로. 자, 이렇게 과세합니다. 합산해서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7번.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물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39페이지 종부세 안가로 3번 취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는 그냥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종부세 부과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부동산 과다부역제, 투기역자함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용어정의 239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남아있는 일부 동그라미 3번, 4번 내용, 5번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얘기고요. 지금은 넘어가서 241페이지 제2절 과세사항물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종부세 과세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